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마켓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1번 나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22번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A로 써도 차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보통 어떤 알파벳도 표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C 발음이 또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표기를 해도 이렇게 차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17번 카부터 이렇게 17번 이렇게 이 카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그 다음으로 대로 시작되는 이 체문들의 기본의 변화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1번까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본의 체문이 바뀌는 기본형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공부를 반복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써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면은 이렇게 장음의 아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고 이 왼쪽 앞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이 발음인데 단음으로 끝나는 이 발음 치 발음이 되겠고요. 이 똑같은 글자 중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 장음으로 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음에 이 치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모든 글자는 오 발음이 상당히 이 글자의 변화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하게 항상 오를 잘 기억해 주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단음의 오 발음, 추 발음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이제 이 라이의 하단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오 발음이 되고요. 또 이렇게 파도 모양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오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음의 오 발음은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장음으로 이렇게 이 추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어의 이런 변화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음이 다름과 장음, 다름과 이렇게 장단으로 이렇게 이제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이해가 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왼쪽 위로 이렇게 살짝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예 발음 이렇게 채 발음이 되겠고요. 이런 이 채 발음은 또 장음으로 예를 길게 해주는 게 좀 복잡하다 보니 표시를 빨리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아이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표시는 위에 표시는 왼쪽 위에다가 이런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차이로 이렇게 바뀌고요. 이 똑같은 글자의 왼쪽과 오른쪽 위에 이렇게 앞쪽에는 A의 모양 또 오른쪽에는 장음의 아 모양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오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발음 오도 마찬가지로 장음의 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아우로 아우 발음으로 이렇게 장음을 표시해 주고요. 이렇게 차우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위에 두 개, 이 아이 모양이죠. 아이 모양과 또 오른쪽에는 장음의 아 모양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점 있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위에 점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담자에도 M자 밑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참하고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실담자에도 점이 있고 또 이
알파벳 표기도 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점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글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실담자나 알파벳 표기나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런 막대기 표시, 장음의 표시라든지 또 악센트, 이런 하부에 있는 점, 또 위에 있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잘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 차를 써주고 오른쪽에다가 점 2개를 찍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표기가 이제 아흐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이렇게 이 차흐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다 이 표기고요. 이 많이는 쓰진 않지만 또 이 별마다가 있습니다. 별마다도 빈도수는 높지 않지만 가끔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부에 이런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 르 표시가 됩니다. 이 R자 밑에 이 점이 들어가는 글자이고요. 이렇게 츠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이 써주고 이렇게 장음의 R을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 르가 장음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장음의 표시 이렇게 위에다가 해주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이 별마다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본형들을 항상 잘 숙지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음운의 역사를 잠깐 설명을 하면서 실담자의 이런 체문과 또 이런 마다와 별마다의 이런 변화의 규칙이 한자로 들어가서 한자의 사상의 원리를 합쳐져서 칠음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의 정초 선생님이 쓰신 통지의 내용 중에 육설약의 이 논화범이라는 그런 상중하에 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와 같은 똑같은 내용들을 우리의 유명하신 이재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재 황윤석 선생님이신데요.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일부 내용,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재유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잠오변과 또 화음 방언 자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두 책은 읽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그분이 또 쓰신 책 중에 운학본원이라는 또 운을 다루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정초가 쓴 그 범한론이라는 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각 나라, 아시아의 각 나라들, 특히 우리 역사와 밀접한 이 금나라들이라든지 또 요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문자를 만드는 그 내용들, 또 원나라가 원고 문자를 만드는 내용들, 또 청나라도 문자를 이렇게 쓰게 되고, 우리도 더불어서 늦었지만 훈민정음을 만들고 또 동국정음을 제정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문자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향사를 굉장히 밀도 있게 잘 설명을 하셨고요. 또 각 나라의 이런 글자들의 그 발음들과 또 우리의 글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문자학과 함께 이런 우문학을 굉장히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조선시대에 많은 이런 외국어를 공부하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몽골을 공부하는 몽어유해라든지 또 한자를 공부하는 역어유해 또 이 화이역이라든 많은 책들도 나오게 되고 또 일본어를 공부하는 에어유해라는
그런 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이 실담자를 공부하는 범어유해라는 책은 없습니다. 만약 국가가 그걸 장려를 해서 범어유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실담자라든지 이런 산스크리트 범어 단어를 우리가 구사할 수 있었을 텐데 국가적으로 그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범어유해라는 책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팔만대장경에도 제가 자꾸 언급하는 이 범어 천자문이라든지 당범문자 또 이 범어 정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불교가 조선시대는 탄압을 받던 시절이다 보니 더불어서 이런 실담자도 학자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 지은 집에 나오는 그 정도의 글자일 뿐이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이론서라든지 많은 단어집이 없었다는 게 아마 학문이 발달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께서라도 집중적으로 이 실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차가 바뀌는 기본의 글자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변화형이 될 때 이 상부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정도 부분이 이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약간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부에 있을 때는 하부에서 써질 때는 이런 식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하단부에 표시가 되면은 이 차라는 글자가 우리가 체문이 변했어도 이 글자 속에 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기본의 원리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들어가는 글자 중에 가장 유명한 글자가 아마 이 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잘 아시는 달월자, 달월을 이렇게 찬드라라고 부릅니다. 찬드라라고 표기를 하고요. 읽을 때는 이제 이 뒤에 있는 처음의 발음이 정성으로 가서 찬으로 읽으면 더 쉽습니다. 이렇게 찬드라. 정성이 따로 이렇게 표기를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이 실담자는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들이 이렇게 좀 많이 복잡해지게 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표기도 쉽고 발음도 쉽고 또 변화가 또 심하기 때문에 실담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글자가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찬드라, 이 달이라는 뜻인데 아마 드라의 문가가 좀 남아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를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써도 되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파도치고 올라오는 형상으로 써도 두 개가 다 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뒤쪽에 이렇게 드라 보면 이제 이 다와 함께 이렇게 라가 합쳐져서 이렇게 드라가 되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 이렇게 찬드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이 표시가 보면은 라라는 표시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조선 시대의 방대한 이 단어집 중에 많은 어휘를 구사한 책 중에 고금 성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금 성림의 저자이신 이유봉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그 중에 우리의 이 단어들을 설명한 그 책이 이제 동한여어라는 동한이 이제 동쪽의 한이라는 우리 나라를 뜻하는데요. 동한역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달을 이렇게 일컬어서 이
이렇게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월위지 달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달은 통달할 때 그 달자로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는 우리가 부르는 이 달을 이름할 때 발음이 달이라는 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달은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그 당시 초창기 때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면은 좀 긴 발음으로 표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고금 송림에서 이 고려시대의 그런 음문사를 쓴 이렇게 계림유사라는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 이 찬드라라는 그런 음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다음의 글자인 이 CHI가 들어가는 그런 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야라고 부르면은 그늘을 또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달이 차다라는 뜻을 생각을 해보면은 달이 둥그렇게 이렇게 찬다는 그런 내용도 되고 또 달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또 차갑다는 그런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드라, 찬다라, 이렇게 달아, 다르사 이렇게 또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달을 이렇게 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장음에 차가 들어가는 이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차라는 글자입니다. 비차라는 글자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가 장음이죠. 장음이고 비차라. 갑자기 이제 뭔가 딱 머리에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비차라 그러니까 뭔가를 비춘다는 뜻도 될 것 같고 뭔가를 밝힌다는 뜻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이 비차라는 이렇게 이 살필 검자로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필 검자인데 이 검자라는 글자가 같아서 그러는지 다른 이본에 보게 되면은 이 검자를 앞에 나무복을 써서 이렇게 이 검사 검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좀 비슷하긴 한데 한자가 달라서 좀 의문이 될 수도 있긴 한 문제인데요. 유명하신 이 후한 시대의 학자 중에 유이라는 분이 계신데 유이 선생님께서 성명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사물의 이름을 밝힌다 해서 풀어준다는 뜻으로 이렇게 성명이라는 책인데 많은 단어를 이렇게 표기하고 또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발음이 같은 것들은 글자가 같이 사용된다는 그런 논리를 좀 펴셨고요. 그런 내용들을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이재 스님께서 황윤석 스님께서 또 그렇게 풀이를 한 내용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잠오변이라는 책에서 봤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음이 같기 때문에 써져 있는 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음이 같았지만 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한자의 발음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음이 같았는데 지금은 또 이음으로 다른 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차라라는 그런 글자 속에 이렇게 비추고 살피고 검사하다는 우리의 그런 어감도 상당히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차라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다음으로 이 단어문에 이 치가 들어가는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해주게 되면은 단음이고요. 이렇게 써주면은 이 치트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T가 두 개입니다. T가 두 개라 이렇게 이 뒤에 타와 함께 이렇게 트라가 합쳐져서 이 글자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트라는
비단 금자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비단 금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단이라는 그 말의 어감과 이 치드라가 좀 잘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노예를 친다, 그 비단을 친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 노예와 비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고 이렇게 치드라, 짓드라 하면서 이게 비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치트라라는 글자를 다른 이번의 책들에서 보게 되면은 똑같이는 쓰는데 약간 이제 이 타를 한 번만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치트라가 비단으로 나오고요. 이런 치트라는 또 뜻이 또 여러 가지로 이 사유부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이 다할 친이라는 이런 글자라도 설명이 되고 또 아니면은 실제 사전에는 없는데 이렇게 개구자가 치트라라고도 써지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개가 짖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한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또 이렇게 짙드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짙드라 아무튼 이 표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다음으로 이 장음이 들어가는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바라라고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치바라, 치바라, 치바라가 이렇게 옷 의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옷이 치바라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옷감을 잰다, 마름질한다 할 때 쓰는 제자의 그런 의미가 여기에 많이 좀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이 글자를 여기는 이제 범당 범어천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책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이렇게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 바스트라는 글자인데요. 좀 글자가 복잡하게 보여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와 함께 보통의 아무 악센트도 점도 들어가지 않는 이 사와 함께 이렇게 트라가 합쳐져서 이렇게 사와 함께 트라가 합쳐져서 이 스트라가 되는 것이고요. 바스트라가 뭐 생각을 하면 옷은 입는 게 옷인데 벗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없잖아 그런 말도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 옷을 입고 벗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바에 있는 음가 우리의 이 말 중에 옷을 예전에 나타낼 때는 보통 이제 배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배가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이 고금성님에서 책이나 보게 되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방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언 포왈 배, 방언으로 배포를 이름하여 이렇게 배라고 쓴다고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은 이 등 배자로 쓰는데 그 당시의 발음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이 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천도 되고 옷도 되고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게 이제 이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스페인의
베스티도 또 까탈로니아 베스티 이렇게 옷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옷에 관련된 많은 단어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또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바스트라는 단어도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 위에서 배우는 이 치트라나 또 방금 배운 이 시바라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요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다음으로 이렇게 그라츠르라고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라 이렇게 라 밑에 이렇게 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라츠르 이 그라츠르는 이렇게 돌아올 반을 그라츠르라고 부릅니다. 그라츠르. 그래서 이제 이 따로 이제 돌아온다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 단어인 돌아올 기자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돌아올 기자가 아무래도 이렇게 또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나라고 이렇게 살아나가 이 돌아올 기자로 이렇게 써주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가면은 기분도 좋고 또 안도감이 드는 것과 똑같이 아마도 우리가 이제 이 집에 들어가는 이 돌아올 기자는 상당히 좀 좋은 의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도감도 되고 살았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 살아나가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말과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게 이렇게 기자가 써지는 게 아닌가. 아무튼 이 두 개의 단어는 한자의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두껍게 들어가는 글자들은 상당히 이렇게 좋은 어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또 많은 단어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to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를 써주게 되면 이렇게 추가 되고요. 파도 모양을 그려준 것보다 이렇게 보통 책에 많이 나옵니다. 추가 그리고 이렇게 추나라고 이렇게 추나라고 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터럭발이라는 글자인데요. 이렇게 터럭발을 이렇게 추나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나에서 이제 우리가 이 발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이 다른 또 사이부에 관련된 책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 터럭발은 범어장면이 나온 책인데 천자문에 보게 되면은 이 표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라라고 이렇게 장음으로 이렇게 써져서 이 바라가 이 털이란 이런 뜻도 되고요. 이 다른 또 표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장음이고요. 바라케 사로 또 이 터럭발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끝에 사는 이체자라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보통은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사인데 일부 책은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체자가 나오면은 이렇게 같이 잘 외워주시면은 상당히 좋고요. 이런 터럭발의 이런 음가가 이렇게 바라케 사이에서 우리의 이런 터럭발의 또 발의 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렇게 초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가 코라입니다. 그래서 이 초라고 읽거든요. 초라라고 해주시고요. 이 초라는 뜻이 단어가 이제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쌀미자와 가루분자가 합쳐져서 미분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뜻하는 것이고요. 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쌀가루, 밀가루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빻아야 됩니다. 빻고 찢고 이렇게 쪼다라는 그런 음가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가루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쌀이라는 이 단어는 이 쌀미자는 실제로 이제 식담자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살이라고 이렇게 악센트가 쳐져 있고요. 이렇게 장음입니다. 그리고 살이라고 써져 있는 게 쌀 밑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렇게 벼도자 쌀과 벼가 이렇게 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쌀이라고 보통 발음하다 보니까 살 발음에 좀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도 많은데 경상도에서는 이제 살이라고 그러죠. 살밥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표기를 할 때도 예전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야 살이 부드럽게 발음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살이라는 이제 살인데 발음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가 이제 짧아지고 발음이 붙어버리면은 살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과도 정확하게 맞는 그런 어감이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라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점을 붙이면은 참이라는 글씨입니다. 참에다가 이렇게 참파는 글자는 이렇게 참파이고요. 이 참파는 이렇게 찌를 자자라고 합니다. 찌를 자, 찌른다는 뜻.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이 안구사라고 기억나시죠? 꾸사 할 때 꽂아 해서 자침이라고 말씀을 침을 넣는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 안구사라는 단어랑 좀 맞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좀 찌른다, 짜다 뭐 이런 음가랑도 좀 약간 비슷한 게 참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실제로 이 찌른다의 또 대명사 가장 또 유명한 이렇게 침을 보게 되면은 이 침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침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써서 이 수치라고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이 수 발음을 길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통은 이제 파도 모양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반대로 왼쪽으로 길게 가서 이렇게 그어주면은 상당히 좀 특이한 이체자입니다. 이런 이체자들은 범어 장명에 또 많이 나옵니다. 범어 장명에 볼 수 있는 글자 텐데요. 이렇게 이 수치가 침이라는 뜻도 있고 또 맑게 한다. 맑을 때 청정할 때 그 정자를 많이 씁니다. 청정이라는 뜻이 이 수치라는 이 단어에 많이 쓰이고요. 또 우리가 이 물을 더 맑게 할 때 쓰는 수시라는 그 단어 기억나시죠? 거기와도 하나의 좀 일맥상통하는 이 단어가 또 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좀 잘 나실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 숫자를 한번 조합이 된 글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사자 글자인데요. 이렇게 써주면은 이 차도 이렇게 스차투 이렇게 이 세 번째 글자를 인용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84를 이렇게 스차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 이렇게 4와 함께 이렇게 차가 합쳐지게 되면은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렇게 수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484라는 이런 글자이고요. 실제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각 나라마다 수가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에 대해서 많이 불교에서 표현을 했고요. 특히 번영명의 대집을 이렇게 집필을 하신 원래 법은 선사께서 쓰셨는데 적어놓은 선생님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표기가 약간씩 다르게 된 것들까지 이렇게 해줘서 많은 단어를 좀 구사할 수 있어서 이 번영명의 대집과 함께 제가 언급하는 책들 범어 천자문, 당범문자, 또 범어장명 이 세 가지 책들을 또 연구를 해서 아까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렸던 조선시대에 만약 범어 위회가 만들어졌다 치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식담하게 발전했을 건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범어 위회 같은 그런 류의 또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되면은 실담하기 좀 더 번영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많은 걸 또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